네, 저는 관객과 대화 진행을 맡은 모델의 도준영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숨도 못 쉬고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작품 잘 관람하셨나요? 네, 숨소리 내셔도 돼요, 이제. 네, 그럼 먼저 감독님 인사 말씀부터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요정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유정에서 유정 연기한 박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유정에서 기정 역할을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유정에서 희진 역을 맡은 김이경입니다. 네, 언니 유정은 서울용인영화제 새로운 선택 부분에 초청이 된 작품이고요. 다음 주에 또 개봉을 앞두고, 이번 주인가요, 감독님? 다음 주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봉 전에 먼저 이렇게 독재 관객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고요. 먼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 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단 한순간도 하울링이 좀 심한데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없는 영화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묵직한 이야기에 여러분들 다 몰입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셨다는 점도 너무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세 분의 배우님 모두 자음을 겨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역할들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관객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들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네, 너무 다행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토록 쉽지 않은 아주 차갑고 아주 뜨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나리오를 2019년, 20년쯤에 썼는데요. 그때 제 친조카가 누나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조카가 이제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태어나고 그 매형이 외국에 있는 가족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나가 이제 그 피부치 같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집에 같이 와가지고 살게 됐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정말 이렇게 부대끼리도 되게 많아지고, 뭔가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거나 잉태되거나 출산 같은 그런 과정들이 저 같은 저랑은 엄청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누나가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가족 관계나 서로가 몰랐던 사이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으면 좋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좀 옮기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들 찾아보면. 네, 감독님 시작은 주변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깊게까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단 한 장면도 다음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목이 언니 유정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언니가 될 수 있는 유정이라는 캐릭터를 만난 것도 이 작품을 관람한 관객들에게도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클로즈업을 소화하셔야 됐던 우리 박예영 배우님도 너무 정말 다양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이 역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계속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소재에 너무 파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어떤 사건이 터졌어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부터 계속 나눴던 얘기는 뭔가 좀 저만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유정이 감정선 같은 것도 좀 세밀하게 계속 쌓아나가야 관객분들께서 좀 같이 따라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에서는 정말 속눈썹까지 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카메라도 그 속눈썹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퍼즐을 좀 길게 준다고 하죠. 그 배우의 막 그 어미까지 따라가는 카메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처음에는 이 작품이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영화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관객이 그런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일침을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를 미스테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중반까지는 아유 유정이 힘들어서 어떡해, 유정이 너무 힘들겠다, 팀장이라도 누가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중반이 지나면 아유 기정이도 진짜 힘들겠다, 기정이 저게 또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후반이 되면은 아니 희진이는 또 저게 이렇게 되는 영화예요. 어느 하나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그런 영화여서 우리 말도 없이 계속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눈물을 터뜨렸던 하은 배우님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기정이라는 안쓰러운 친구 어떻게 느끼셨어요? 처음 보고 기정이가 확실히 대사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에서 기정이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서 그 이면의 것들을 감독님이랑 많이 이야기 나누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또 희진이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경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지금도 기정이가 말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이가 사건에 자백을 하면서 언니도 만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정이의 대변인으로서 희진이가 또 언니를 찾아가고 영화상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선생님한테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거든요. 희진이가 그런 부분들을 기정이와 또 저조차도 좀 도움을 구하려고 정말 애썼다. 희진이는 그런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배우님 말씀처럼 안 보여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이런 장면은 결말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거의 다 빠져 있고 하나의 사실을 둘러싼 수많은 진실들의 겹을 굉장히 천천히 더듬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객들은 지금 되게 답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관객들은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영화를 소화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결말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고민이 아주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장르라는 거는 관객분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언니유정이라는 영화는 미스테리 장르처럼 당연히 시작되면서 너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후반부를 지나가면 이제 그 미스테리에 대한 진실이나 답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이 세 인물들을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사실 걱정이 좀 있었어요.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그 영화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영화를 찍기 위해서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어느 날 문득 떠올려 보니까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영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누구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보다 이런 상황들을 겪었었던 언니와 동생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게 제가 처음부터 떠올렸던 생각이라서 그러면은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심을 담는다면은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뭐 미스테리에 대한 진실이나 대답 같은 것보다는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한 번쯤은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감독님이 셋이 같은 시간대에 밥 한 번 같이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 엔딩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웃을 수 있는 장면이 있었죠. 킥보드를 타고 둘이 신나게 놀 때. 근데 지금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희진이랑 기정이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구나. 근데 유정이는 한 번도 놀지를 않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예영 배우님 영화 내용도 힘든데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지금 망측한 팀장님 말고 누구랑도 말을 잘 섞지 않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외롭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외롭지 본인이 못 놀았던 장면. 뭔가 저는 이게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이 정도로는 못 느꼈었고 초반에 몇 번 상영관에서 봤을 때도 그냥 내가 왜 웃고 있지? 근데 왜 약간 슬프지? 라는 느낌만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뭔가 동생들이 그 나이 때 좀 제 예쁜 모습, 언니로서 보고 싶었던 모습을 그 장면에서 최대한으로 보게 된 것 같아서 뭔가 좀 유정이로서 좀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굉장히 말씀 또 해주신 것처럼 정말 세상에 둘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행복해 하니까 그게 되게 보기에 풋풋하고 좋으면서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언니의 마음을 갖게 되셨네요. 두 배우분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작품이 말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기도 조금 더 서두르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작품인데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두 분 어떻게 호흡 맞추셨는지 우리 기정과 희진으로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기정이부터. 네. 희진 위원은 저희 또 나이가 같아서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바로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또 이경 배우가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어서 훨씬 더 가깝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만났을 때는 고등학생 돌아간 것처럼 같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경 배우님이 너무 의젓하게 착장도 하고 오셔서 지금 선생님 되셔서 오신 것 같긴 한데 이경 배우님 어떠셨어요? 하은 배우님과의 호흡이. 제가 아무래도 제가 97년생이고 하은이가 빠른 98이거든요. 몇 달 차이 언니여가지고 좀 더 제가 리드하면서 하은이와 재밌게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시나리오 상에서도 과거씬 이외에는 만나지 못하지만 그 과거씬을 찍으면서 되게 애틋해졌던 것 같아요. 기정이와의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사건들로 뭔가 제가 몰입해야 되고 뭔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았고 기정이를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언니니까 동생처럼 잘 이끌어주면서 언니 이경으로서. 네네 언니 이경.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새 배우가 등장하고 나서 그 장면이 지나면 관객 모두가 납득이 되거든요. 왜 이 배우가 이 역할을 해야 됐는지. 아마 감독님도 캐스팅에 이만큼 공을 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다음 작품을 하시더라도 이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사실 저는 처음으로 장편을 찍어본 거고 그 전에 단편 작업 같은 것들을 했었을 때는 이제 뭔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뭐 제작 지원이나 이런 기회가 생긴 다음에야 주변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언니유정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거 그 영진이에서 너무 감사하게 지원을 받았는데 3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처음에 광탈하고 두 번째는 장편을 2개는 못 냈는데요. 근데 장편 하나 단편 하나는 낼 수 있다 해서 냈는데 두 번째 떨어지고 더더더라는 단편을 붙여주셔서 감사하게 또 찍고 3수 만에 어쨌든 찍을 수 있었던 영화인데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 박영호 배우님이랑은 그 전에 작업을 2번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예산으로 내가 쓴 시나리오를 좀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뭔가 이렇게 샷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거나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쓸 때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서 그 단편 작업 같은 거는 보통 다 감독이 편집을 하니까 제가 또 그 전에 작업들을 편집을 하면서 박영 배우님이라면은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에서 내가 생각한 샷 같은 걸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음이 들어서 그냥 사실 지원이 되기도 전에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여쭤보고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좀 별로인 것 같다. 좀 같이 고쳐주실 수 있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윤색의 크레딧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호 배우님이랑은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떠올렸던 배우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찍을 수 있을 때 시간이 되셨어요. 그랬고 이하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뭔가 연출팀이라는 분들이랑 작업을 해봤는데 물론 그 전에도 도와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배우님들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기정과 희승 역할로.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업 같은 거를 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찾아보고 이 배우들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회의를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한 50-60분 정도를 리스트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를 만났는데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뭔가 찰떡 같은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그런 배우님이 안 계셔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피디님이 사무실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하은 배우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감독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왓챠에 단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왓챠에 있는 단편들을 다 보고 만나 뵙고 싶다 라고 연락을 드려서 또 타이밍이 맞게 좀 이렇게 하은 배우님 보자마자 이분이 기정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뭐라고 또 그 오디션이라는 걸 또 봐야겠다고 해가지고 그 연출팀 친구들이 준비를 해줘서 한 80-90분, 100분 좀 안 되는 분들을 이제 원래 감독은 안 와도 된대요. 그때 코로나가 좀 끝물이어서 자기들이 가서 찍어 오면은 저보고 같이 회의를 하면 된다는데 제가 또 굳이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50분, 60분, 70분이 넘어가는데도 또 큰일이 난 거예요. 한 분도 이렇게 마음속에 확 오시는 분이 없었는데 이경 배우님이 후반부에 등장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 배우님이라면은 작업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 너무 감사하게 세 분 다 만나는 과정들은 우여곡절로 힘들었지만 처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바로 이분이랑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가 너무나도 인상적인 트라이앵글을 작품 속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분들의 감상과 질문도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선착순 세 분께는 랜덤으로 뒤에 써있는 생각과 작동의 빈스로 된 원두를 선물로 증정드린다고 하니까는 혹시 집에 과자나 원두가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실까요? 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제일 가까운 데 먼저 드릴게요.
잡힌 부분 중에 유정하고 기정이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유정의 시선에서 기정의 시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사이가 물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유정이 기정을 믿지 못해서 동생으로서 믿어주지 못해서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이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혜진에게 그 기정이라는 친구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친구였는지 여기 하신 배우님의 입장에서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그 세 번째 만남에서 그 엄청나게 슬로우 패닝을 사실 촬영 감독님 아이디어였고 저희가 그 유정이랑 기정이가 만나는 세 번의 그 장면은 영화에서 뼈대를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 번의 만남을 나름 엄청 공들여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언니가 동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를 좀 저희가 가진 한정된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슬로우 패닝이 콘티당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는데 사실 찍으면서 또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유정의 얼굴에서 기정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과 공간과 그 공기 같은 게 너무 잘 담기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언니의 마음이 동생에게 전달되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경 배우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희진이는 영화상에 많은 서사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희진이라는 아이가 어떤 친구인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희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외동이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갖고 있는 외로움이겠지만 희진이만의 외로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 만난 이제 기정이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10대 그 당시에는 부모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은 친구다라고도 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 존재가 기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이야기나 고민들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어느 누구한테 뭔가 선뜻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희진이는 기정이한테는 항상 솔직하게 그리고 기정이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이후에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변인처럼 기정이가 말하지 못한 부분들, 기정이가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저조차도 답은 모르지만 좀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동일하게 그 하은 배우님께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기정에게 혜진이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어떤 탈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희진이가 기정이에게. 아까 이경 배우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와 동시에 같은 그런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줌으로써 어떤 유일하게 희진을 만나면 해방이 되고 탈출이 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드는데 너무 하은 배우님 연기를 디테일하게 잘해주셔서 그 서브웨이에서
이진이한테 대사할 때 목소리가 확 달라지잖아요. 톤도 달라지고 속도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이쪽 가운데 있는 분 먼저 드리고 뒤쪽으로 갈게요. 네, 가운데. 연합의 구성의 현장인 인사 3팀의 교육학이라는 저작서를 봤는데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3팀의 교육학에서 류아벨 배우님이 먼저 캐스팅되시고 류아벨 배우님께서 뭐 추천하셔가지고 이양 배우님께서 캐스팅 듣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뒤로 저도대에서는 같이 출연을 하시고 그런데 막상 이제 장편을 찍으시면서는 뭐 고정 출연이라도 나오고 한데 연락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속받아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그 영화 처음 무렵에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혈하는 게 희진으로 나오던데 처음에는 폐를 버린 거는 이제 희진이라는 일인데 DNA 검사를 하면 분명히 틀리게 나올 텐데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안 맞을 거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속이 밀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류아벨 배우님과 그 박영 배우님을 2018년도에 인사상팀의 캡슐커피라는 작품으로 만나뵙게 됐었는데 네, 그때 두 분 다 처음 잘 뵙고 그리고 두 분이 그때 같은 회사셨거든요. 그때 소속사가. 그래서 제가 또 저는 단편 작업할 때 그냥 이렇게 겁도 없이 그 네이버에 쳐가지고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는 편이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배우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일단 류아벨 배우님이 떠올라서 이렇게 배우분들 프로필이 막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근데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가 아니면 그 같은 페이지 밑에인가 보니까 박예영이라는 배우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어디서 뵌 분 같은데 하고 눌러보니까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단편 그리고 가겠다 뭐 이런 거를 찍어주셨던 배우분이 같은 회사시더라고요, 마침 밖에. 그래서 네이버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제가 두 분이랑 미팅을 하고 싶다. 전 단편 영화 감독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연이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 약간 흑화돼 있었을 때 나는 평생 장편 영화 감독을 할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그럴 때 잠깐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또 너무 재미나게 이제 또 도와준 스태프들도 사실 다 친구들이고 배우분들도 다 친한 배우님들이랑 그냥 꽁냥꽁냥 찍었던 작품이었고 언니의정이라는 작품을 할 때는 제가 아벨 배우님이랑 어디서 찍기 전에 한번 뵈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들랑 찍을 때 놀러 오시면 되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정 출연으로 부탁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바쁘시고 인지도도 있으시고 이제 너무 저기 하니까 뭐 이렇게 사실 이 세 분의 여성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부탁드릴 수 있는 그 우정 출연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절대 모르겠어요. 아벨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근데 저희 그 개봉하면은 같이 한번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사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확히 누가 임신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좀 정확한 장면들을 찍어놓은 것도 있었고 영화가 사실 처음에 편집했을 때 128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DNA 검사 결과 이런 거가 나왔는데 원래 시나리오 단계 때는 나왔는데 이게 DNA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라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후반부에. 근데 이제 이미 동생은 언니로 인해서
희진이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상황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씬들을 써놨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배제한 이유는 제가 정말 이 영화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를 떠올려 봤을 때 그 문제점을 찝어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막 내려주고 그런 깡명은 제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일들을 겪었던 언니와 동생들을 통해서 내가 좀 모르는 사람들을 좀 알게 되고 싶은 용기가 생겨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나리오도 좀 고쳤고 편집 단계도 좀 많이 덜어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고객분, 네, 이번 조금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우측에 앉아 계신 고객분.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한 가지씩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질문 한 가지만 해주시면. 그러면 영화 중반부쯤에 유정 연기하신 다른 분이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깔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너를 처음 봤을 때 이분은 된장찌개 해주셨고 나중에 너는 되게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맞아 기정이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었지 하면서 깨달음의 생각이 조금 더 컸을까요? 아니면 기정에게 너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하고 위로해주는 감정이 좀 더 컸을까요? 저는 둘 다일 것 같은데요. 유정이로 연기를 임할 때, 유정이로서 연기를 할 때 초반에 저의 목표라 하면 기정이를 구해내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부터 이 친구를 무죄로 만들고 싶고 빨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희진이한테 몇 번 혼도 나고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고 제가 멱살을 잡았지만 제가 한 방 먹는 장면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유정이로서 생각하게 된 거는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시 여겼던 것이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정이를 구해내는 데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기정이를 더 알아가고 싶고 좀 참회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좀 민망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사실 나레이션을 감독님께 부탁을 받고 제가 썼는데요. 편지 쓰듯이 써지게 되더라고요. 좀 100%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정이를 지금 집에서 볼 수 없는 내 동생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고 이제는 널 더 알아가고 싶어.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서 미안해. 그런 마음들이 좀 계속 담겨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레이션을 예영 배우님 직접 쓰셨으면 이거 윤색 정도가 아니라 각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저는 가장 핵심적인 대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또 음성이 너무 좋으셔서 아마 눈물 흘리신 분들이 그 장면에서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예영 배우님 써주신 거 보고서 어떠셨어요? 우셨어요? 네, 사실 나레이션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실 윤색, 각색 이제 이런 게 좀 같이 시나리오에 올리실 정도로 보통 당연히 주연 배우님들이랑 작업을 하면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써야 되니까 써놨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들 기정 배우님도 희진 배우님도 너무 바꿔주셨지만 예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대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사들도 되게 많이 고쳐주시고 그 상황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공동 연출 아니에요? 자꾸 뭔가 역할을 축소시키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 없고. 어떤 생각이 제가 뭐 한동 연출하고 싶다 나는. 아니. 하여튼 저는 그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재밌어서 다음에 뭔가 할 때는 제가 한번
크레딧을 똑바로 잘 맞춰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어쩔 수 없이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다 보니까 배우님들한테 의지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꼭 각본에라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게 그 쓰는 과정 같은 것들이 촬영하는 중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시나리오 말씀해주실 때 이제 상황들을 좀 설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현이 감독 아주 훌륭한 연출가이십니다. 네. 유정뿐만이 아니고 희진이랑 기정이 그 킥보드 타는데 막 이야기하시는 것도 사실 대사가 없습니다. 그게 씬 하나를 내서 한 3줄짜리 씬이거든요. 근데 그걸 엄청 고생하시면서 제가 막 그냥 친구처럼 떠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여러분은 지금 4분의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이쪽에도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단 기정이가 자기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나 그 기정이의 이제 무거운 일이 기정이가 언니한테 다친 마음을 좀 비유해서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연기해주신 기정 배우님께서 어떻게 하은 생각하시는지. 배우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기정이가 일단은 생명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정이는 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격동기를 지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기저에는 어떤 가족의 안정감에 대한 결핍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결핍들이 온갖 모여서 일어나는 충동들이었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속 손 들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영화제에서 놓쳤다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제 12월이 내일이면 12월인데 그 연말이 가기 전에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유정, 기정, 희진 그 세 분 배우님들께 자신의 캐릭터한테 이게 세 분 다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신의 캐릭터한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애호 배우님부터 할까요? 유정이에게 네, 유정에게. 보내는 한마디. 사실 유정이가 많은 걸 깨닫고 반성하지만 유정이로서 그렇게 뭘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타이밍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유정이도 결핍이 있을 것이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기정이한테 가닿지 못해서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괜찮아. 기다려줄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앞으로 기정이랑 건강하게 잘 살아가 보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은 배우님. 저는 기정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네, 한마디라고 한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경 배우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정이와 똑같이 희진이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또 이런 사건으로 소통의 성장통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을 한번 세게 겪었으니 우리 이제 희진아 영상 편지 한번 도전해보자. 또
그분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네요, 희진이한테. 네, 세 분 배우님 씩씩하게 희망을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감독님 첫 장편을 연출한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뭐 열심히 했다. 네.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독제가 영화제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길지 못해서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개봉을 하게 되면은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는 언니유정 팀 소독제에 이어서 개봉 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간단한 끝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저 영화 개봉인데 사실 개봉이라는 건 처음 해보는데 옛날에는 영화제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만 영화를 선보일 수 있었으니까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이번에 개봉 준비를 하게 되면서 한 100번, 1000번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영화제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상황이었구나.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요일날 밤 늦은 시간까지 극장을 꽉 채워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들어와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개봉하면은 뭔가 어디선가 제가 극장에서 저를 뵈면은 뭐 영화 보고 술도 같이 한잔 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어쨌든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영화제에서든 아니면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도 아니면 OTT로 지나가듯이 봤는데 어느 날 재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도 이 영화가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하루를 조금 의미 있게 만들어줬다면 엄마 손 잡고 한 번 더 가고 친구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이것만으로도 영광인데요. 의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시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와주셔서 꽉 차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봉하면 네, 또 술 옆에 저도 있을 거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그만큼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봉하게 되면 저도 막 친구들이랑 영화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화 이야기 이렇게 주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늦은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또 그리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금 갑자기 눈도 오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저도 갑자기 코감기가 걸렸는데 겨울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곧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또 새해가 오잖아요. 그렇게 의미 있는 뜻깊은 날에 저희 영화를 좋게 봐주셨으면 가족분들과 또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N차 관람을 하시고 저한테나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나 감독님한테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화 정말 진짜 한마음 모아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 마음이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간 동안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퇴장하시면서 관객 투표 용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정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